여러분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 중에 한 명이죠. 전질 잡혔어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최후, 한국인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게까지 만든, 그리고 사기를 친 그 그룹의 범죄 조직의 보스죠. 그 그룹의 회장 전지가 잡혔어요. 이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면 대륙남 캄보디아 이렇게 검색하면, 혹은 대륙남 전지 이렇게 검색해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룬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범죄 조직의 보스고, 진짜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한, 사기 여러분들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다 이 새끼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범죄 그룹 중에 한 개의 그 회장이에요. 자, 근데 이 전지가 체포됐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상 분위기가, 근데 쟤 왜 지금 잡혔지? 생뚱맞게 지금 베네수엘라 저기 마두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쟤가 지금 왜 잡히지?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1월 7일 새벽 3시 무장 헌병과 그 다음에 중국의 특수부대들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1월 7일 새벽 3시 헌병이 천지 집을 겹겹이 포위를 했고, 현장에 중국 특수부대가 있었으며 신원 확인을 도왔다고 합니다. 약간 느낌이 미국이 마두로를 다루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순식간에 들어가서 체포해서 들어가는. 근데 왜 하필 이 마두로랑 같은 시기에 이렇게 잡혔느냐, 무슨 얘기가,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냐면,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가는 걸 봤잖아요. 45초 컷. 심지어 마두로는 한 나라의 수장이고, 거기는 심지어 무슨 요새 보안 인력 수십 명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45초 컷. 중국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델타 포스가 천지 한 명 데려가는 거는 저거 일도 아니겠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선수를 칩니다. 왜냐? 천지는 공산당 고위층의 비밀, 즉 고위층 자금 세탁, 불법 금융 흐름을 많이 알고 있으니, 만약에 제가 마두로 잡혀가듯이 미국에 잡혀가면 이거는 큰일이다. 천지가 트럼프한테 들어가면 트럼프가 쥐고 있는 중국의 목줄이 너무 많아진다. 이건 절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선제적으로 데려갔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에 캄보디아에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프놈펜이랑 시아누쿠빌 등지의 찐배, 금배라는 그룹들의 간판이 다 사라지고, 시아누쿠빌의 경찰 순찰이 강화되었고, 시아누쿠빌의 사기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태자 그룹의 다른 회사였고, 왜 거기서 이때까지 잘 돌아가던 범죄 단지, 사기치는 콜센터, 이런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이런 사무실이 왜 그날 갑자기 불이 났냐 이거야. 왜냐? 이거는 국가급 증거인멸, 즉 태자 그룹의 전지가 가지고 있던 국가의 수뇌부급들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지워버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동안 캄보디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지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천지 어디서 잡혔는지 알아요? 어디 숨어서 살고 있던 것도 아니야. 천지는 그 어디냐, 프놈펜에 있는 투얼꼬라는 곳에, 거기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청담동이야. 서울 청담동. 부천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호화주택과 큰 토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심지어 천지는 전혀 나는 절대 잡혀갈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대. 수배는 때렸지만 중국이랑 캄보디아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숨겨주고 있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빨리 이 천지를 잡았으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라 추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월 7일 날 당일 나갔대. 곧바로 중국으로 송환되었는데, 중국은 이 송환 장면을 중계 방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천지는 삭발이 돼 있었고, 약간 몰락한 범죄자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발표한 천지의 혐의는 도박장 운영, 사기, 불법 경영, 장기 이식 관련 혐의 등 아주 다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죄가 그렇게 많았으면 왜 예전에는 안 잡았다가 지금 갑자기 잡냐? 그러면서 그동안 천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측상 어떤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뒤를 봐주고 있었고, 누군가 보호해주는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그런 프놈펜
첨당동 같은 곳에서 호의코식하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원래 천즈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캄보디아로 이민을 가서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우린 얘를 추방을 했고 국적 박탈을 했다. 그래서 얘는 중국 출생이니까 중국 국적이다. 중국 범죄자는 중국이 알아서 하는 게 맞다 하면서 중국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은 즉 약간 혹시 모를 뒷일에 대해서 혹시 모를 트럼프가 아니 왜 중국에 넘겨? 우리가 수배 때렸는데 그럼 중국과 법적 대화를 해라. 어차피 걔는 중국 사람이고 중국 범죄자니까 우리랑은 관심 없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라고 미리 깔아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불난 범죄단지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에 화재가 났는데 시아누쿠빌이 사기 단지가 화재가 났는데 화재 나면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그 불이 약 3, 4일이 탔대.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타게 냅둬서 그 범죄 단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뭐 증거 이런 것들을 그냥 타게 둬서 흔적을 아예 없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놔뒀어야 됐나? 그거는 이 천지가 워낙 옛날에 이게 범죄 조직을 운영할 때 연줄이 많다 보니까 천지가 관련된 그 위에 기득권, 상위 그 높은 사람들, 그 중에는 뭐 은행, 병원, 정부, 국유기업, 장기이식 조직, 뭐 카지노, 사기, 뭐 불법 경영, 너무 많은 연줄과 사람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연루자가 너무 많아. 그거는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골칫거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미리 없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체포하는 과정을 보면 천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막 요새 뭐 어디 뭐 숨어서 지낸 게 아니라 자기 호화 저택에 있었고 새벽 3시 무장 헌병이 포위를 하고 협상 없이 문을 부수고 진입, 그리고 바로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관료가 브리핑을 하기에는 체포 명령은 최고 위층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중국 보안 요원들까지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천지가 잡히자마자 부랴부랴 어디로 데려갔냐? 바로 베이징으로 직행합니다. 그 송환 장면이 중국에서 그 장면으로 나왔대, 방송으로. 근데 걔를 송환하는데 주위가 누가 있었냐면 란지엔 돌격대가 천지를 딱 이렇게 연행해서 가는 거야. 란지엔 돌격대라고 하면 베이징의 국가급 대테러 특공대예요. 아니 저 베이징까지 호송하는데 저렇게 중국의 특수부대까지 동원을 할 필요가 있냐?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는 중국이 마두로가 잡혀가는 걸 보고 혹시 미국이 중간에서 천지까지 납치해 갈까봐 무장 호송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천지한테는 미국한테 넘어가선 절대 안 될 그런 이유가 참 많았나 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갔으니까 많은 뭐 전문가들이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이 있어요. 사기범이면 상하이나 광동이나 뭐 중국에 깔린 게 감옥인데 왜 하필 베이징이냐? 멀기도 하고 캄보디아에서 왜 하필 베이징이냐? 최고 권력자들 바로 밑에서 가까이에 두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천지의 캄보디아 내에 있는 사업과 자산들은 어떻게 됐냐? 천지가 캄보디아에서 크게 벌인 사업들 금배 그룹이라든지 태자은행, 태자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접수를 해서 청산 절차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자산과 부채는 캄보디아 국가은행이 인수를 했고 사실상 이제 그 자산이 일부분은 이제 캄보디아가 먹었다라는 거지. 근데 캄보디아도 얻는 게 있어야 중국이랑 이렇게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의 훈센이 현지 자산을 현지에서 이미 꿀꺽했고 중국도 그냥 그거는 눈 감아 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캄보디아의 돈 세탁 제국을 폭로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언급이 된 게 회왕 그룹, 회왕 그룹이랑 그 다음에 회왕支付, 약간 알리페이 같은 거, 회왕페이. 이런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뭘 했느냐? 마약, 성매매, 사기 조직 등과 자금 거래, 도박, 자금 세탁, 폭력 서비스까지 포함한 암흑 서비스를 돈으로 연결시켰고 검은 돈을 흰 돈으로 바꾸는 허브였다라고 뉴욕 타임즈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지가 체포가 된 이후로 회왕 그룹에 묶인 다양한 신분 정보가 중국으로 압송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중국 정부 손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1월 7일에 잡혀갔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1월 8일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캄보디아에서 먼저 1월 7일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중국은 하루 기다렸다가 했냐?
여러 평론가들이 추측으로는 너무 빨리 발표하면 누군가가 자료를 빼돌릴 수 있거나 장난을 칠 수 있으니 일단 발표하기 전에 완전히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발표를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태국이 약간 산업단지 주주명단 공개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바로 그래 우리 그만 싸우자 바로 됐잖아요. 누구 중재로? 중국.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바로 뭐 미국이 막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래 그만 싸울게 하고 바로 싸웠는데 중국이 중재하자마자 오케이 우리 그만 싸울게. 딜이 있었겠죠, 그죠? 어느 정도 태국이 원하는 걸 중국이 쥐어줬겠죠. 태국이 당시에 사기 단지를 치려고 공수 인력까지 투입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당시 훈센이 이거 만약에 계속 보고만 있을 거면 산업단지 주주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대.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한 소리냐? 중국이지. 야 니들 이래도 계속 보고만 있을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처맞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 여기 지금 산업단지 주주 명단 우리 확 공개해버린다? 그때 이제 중국이 알았어 이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딜을 들어가면서 오케이 그러면 천지를 우리한테 넘기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참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다양한 행보가 뭘로 보면 되냐면 그냥 자기의 협상 카드 한 개를 더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중국은 뭐 한국 상대를 뿐만 아니라 미국 상대로는 당연히 그걸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을수록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말이 통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천지를 이렇게 잡아가서 데리고 있으면 트럼프 협상 카드로도 혹시 쓸 수 있지 않나. 그 카드로도 천지를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이제 요거는 대만 뉴스에서 나왔는데 대만 뉴스에서 천지를 조사한 결과 천지가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호화주택 11채 호화주택 11채에다가 그 11채 총 합치면 주차면이 48개가 있대요. 그 중에 슈퍼카가 34대가 있었고 계좌가 60개, 요트 4대 이 정도 규모의 부를 누리면서 살았대. 이게 캄보디아 정부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절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중하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감히 못 다루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또 뒤에 큰 세력의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전직 사법관 출신 변호사에다가 대형 로펌 특임 고문이라고 하고 2016년 법무부 파견으로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주재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야 이게 전지 잡히니까 또 누가 딸려 나오나 봐, 그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전지라는 사람은 복건성 출신이잖아. 근데 복건성 출신이라 하면 옛날에 시진핑도 복건성 출신이고 그 복건성에는 시가군, 시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랑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이 무슨 뭐 수사 자료나 수사 과정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다 추측인 거예요. 그리고 대만에서도 천지 사무실, 천지 자회사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만에서도 천지가 해먹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대만인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에서 사기친 돈들 여기에 관련된 단서를 미국이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해보니까 누가 나왔냐? 그 뒤에는 대만의 국왕국 고안주 국왕국에서 퇴역 군관이 한 명 나왔다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천지가 지금 막 잡힌 상태잖아요. 어디까지나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일 뿐이고 아직 뭔가 제대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밝혀질까? 그리고 미국이 제공한 증거 중에 천지는 대만에서 수행할 임무가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금 세탁과 군사 정찰이었대요. 자금 세탁은 도박 등으로 더러운 돈들 이거를 대만에서 세탁을 하면서 상업을 가장해 대만의 군사 정보를 탐지 정찰하여 보고를 하는 일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하기는 천지의 체포는 이게 범죄자 그냥 검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미국,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대만 팔라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정보, 금류, 정치의 연골고리 속에서 누가 그 사람과 데이터를 주느냐의 싸움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 개 발표가 됐대. 천즈는 원래부터 절대 안 잡힌다고 믿었었대. 그렇게 믿고서 거기서 호익호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은 땅들을 사들이고 제일 금싸라기 땅에서 초호화 저택에서 슈퍼카들 34대를 누리면서 야, 이 배후가 또 누가 나올지. 근데 중국이 그렇게 잡아가 버리면 이제 끊기는 거 아니야? 베이징에서 일단 천지를 잡아갔으니 중국 정부는 중국의 인민들한테도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발표를 할지 기대를 해봅시다. 잡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뭐 어떤 형을 살게 될지, 뭐 조사를 했는데 뭐 어떤 범죄 증거가 나왔는지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근데 중국이 급하긴 급한데 오네. 태국이랑 캄보디아 전쟁까지 중재하면서 캄보디아까지 가가지고 직접 특수부대 투입해가지고 전주 데리고 베이징까지. 이야, 뭐 있긴 있나 본데. 뭐가 있을까? 여기 이 여자, 여기 요 여자가 전주의 대만 측 사무실의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었대. 근데 무죄로 풀려날 당시 막 엄청 웃으면서 신나가지고 풀려났는데, 이 천지 그 사기 그룹에는 대만인들도 엄청 사기를 당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뭐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거든, 대만 사람들도. 근데 그 와중에 이 대만 직원 웃으면서 풀려나는 거에 그때 당시 대만 사람들도 엄청 분노를 느꼈어요. 사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사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사형이 되잖아. 그러면 살짝 이제 좀 관시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좀 뚫다 보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또 이렇게 로비를 하다 보면 무기징역에서 30년이 돼요. 30년이 20년 되고 20년이 15년, 10년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실제로 중국에서 사형수가 7년 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형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형이 바로바로 집행되는 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